자, 이번에는 ETF의 아저씨, 예, 삼성자산은 최창규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코밍아웃 하시네요. 코밍. 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저 3일 동안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더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 후유, 그래서 한 번만 더 코로나 걸리면 저의 다이어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근데 걸리지 걸리고 싶진 마시고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른 걸로 빼시죠. 네네네. 완쾌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ETF 시장 얘기 네. 뭐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 저는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어떤 얘기를 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또 도움이 될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ETF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뭐 파생 얘기도 좀 곁들여 드리는데 그렇죠. 오늘은 파생 얘기부터 드릴 건데 네. 개별 주식 선물부터 말씀을 좋습니다. 드릴 겁니다. 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한국에는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100 옵션과 같은 지수 선물, 지수 옵션도 있고요. 코스닥 150과 같은 코스닥을 대상으로 한 지수 선물, 지수 옵션도 있고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개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선물, 개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별 주식을 대상으로 한 선물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첫째, 어떤 종목이 있냐? 둘째, 언제 만기냐? 셋째,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매매를 하냐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난 7월 25일 날 신규로 개별 주식 선물이 상장을 했어요. 이게 그 신규로 상장한 리스트인데요. 이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딱 한 종목 보이시죠?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이 왜 눈에 들어오셨냐면 이때 보호 예수가 풀렸어요. 네, 7월 25일 날 상장을 하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26일 날 보호 예수가 풀렸었거든요. 그러면 선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 보호 예수 풀리면 일종의 오버행 이슈니까 그렇죠. 선물 매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버행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커버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개별 주식 선물의 움직임 그리고 투자자별 동향 그리고 어떤 종목에 그렇죠. 개별 주식 선물이 상장되어 있는지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번 보호예수 때 그 플레이 하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치셨겠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별 주식 선물은 매월 만기가 있습니다. 매월 만기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 보호 예수가 풀릴 거야. 그러면 선물을 매도하고 네. 그리고 나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실제로 백오데이션이 크게 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차익 거래도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다. 코스피 200 제가 만기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프로그램 매매가 오늘 장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데 그 프로그램 매매는 코스피 200 즉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바스켓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체감하시기 어렵겠지만 주식 선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도 있어요. 네. LG에너지 솔루션을 매도치고 LG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사고 만기일 날 청산해버리는 그런 매매도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개별 주식 선물은 좀 아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첫 번째 네. 꼭지로 갖고 왔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LG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네. 예. 참고로 이 데이터는 거래소의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은 거고요. 저번에 무료 데이터죠. 네, 무료 데이터고요. 우리가 아마 보시는 HTS에는 개별 주식 선물 투자자별 동향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번거로우시겠지만 KRX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고요. 이게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투자자별 LG에너지 솔루션 선물 순매매 동향인데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12,000계약 순매도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7,900계약 순매수 그리고 연기금도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도 순매수기 때문에 일단 뭐 보호예수 풀린 거에 따른 뭐 시장 충격은 다 끝났다. 뭐 이런 것들을 요 투자자별 동향 데이터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시간 나실 때 들어가셔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개별 주식 선물 투자자별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누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누가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뭐 펀더멘탈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뭐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은 매월 만기가 있으니까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은 개별 주식 선물 뭐 특정 투자 주체가 많이 들고 있다 또는 많이 팔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만기일날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엔솔이 상장한 지가 꽤 됐고 시총이 엄청 큰 종목인데
개별 주식 선물이 지금 와서 상장된 뭐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상장 후 1년입니다. 상장 후 1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네,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에 LG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후 1년 안 됐지 네. 않습니까? LG에너지 솔루션만 요번에 특별히 1년이 안 됐지만 특별히 개별 주식 선물을 상장시켜 준 겁니다. 그렇게 특별히 편입하는 거는 거래소가 네. 자체로 네. 결정하는 겁니까? 네,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한 상장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딱 못에 칼에 못 박히듯이 딱 잘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하는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만 상장 후 1년이 안 됐지만 개별 주식 선물이 상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장 후 1년이 네네. 원칙이고, 네네. 근데 엔솔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종목이다 보니 네. 별도 규정에 의해서 네. 좀 미리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또 시기적인 또 요인도 많았거든요. 보호에서 풀리는데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네. 네, 그런 뭐 시장의 요구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 네. 개별 주식 선물 네. 관련해서 쭉 확인을 해 봤고요. 네. 또 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ETF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딱 두 글자만 얘기할 거예요. 뭐예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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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채권형 ETF의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전성시대. 예, 난리 났어요. 지금 모든 ETF들이 거의 다 아. 채권형으로 네. 상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자, 규정이 바뀌었어요. 요번에 규정이 바뀌었고요. 아마 이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만기 매칭형 ETF. 만기 매칭형. 예, ETF는 뭐요?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네. 만기가 없거든요. 근데 만기가 있는 ETF가 상장이 허용됐고요. 빨간색으로 만기가 있는 정해놨죠. ETF. 예, 채권형 ETF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만기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기가 있는 ETF의 상장을 허용해주겠다. 그럼 저거 만기가 끝나면은 상환해 주나요? 사라지는 예,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아. NAV로 상환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3년물 국채로 3년 만기 ETF를 만들면 네. 지금 3년 국채가 아마 한 3.2, 3.3? 그러니까 3년 동안 연 3.2%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3년 뒤에 예, 3년 뒤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원금이 돌아오는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냥 채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을 투자해서 똑같네요, 만기까지 채권이랑.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더 쉽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금액 단위도 그리고 크고 금액도 하니까. 커야 되고 또 가격을 확인하기도 굉장히 네.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쉽게. 쉽게 해주면서 캐리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 캐리 수익률까지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러면 캐리 수익률을 확정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3년 만기 국고채 ETF가 이미 있어요. 그렇지만 이 3년 만기 국고채 ETF는 계속 롤오버. 롤오버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금리가 떨어졌냐 금리가 올랐냐에 그쵸. 따라서 3% 수익률이 내가 안 날 어느 수도 있어요. 시점에 ETF를 파느냐에 따라서 네. 원금이 변동될 수 있는데 네, 얘는 만기에 돌려주는 거는 내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맞습니다. 어쨌든 원금은 돌려주는 네, 확보되는 원금 거잖아요. 돌려주고 그렇죠? 그 국고채 3년 국고채에 담겨져 있는 쿠폰 수익률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결국은 채권 투자를 ETF를 통해서 해라라는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규제를 왜 풀어준 겁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적인 시기적인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채권은 우리가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수익률적인 금리가 측면에서. 너무 낮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 레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나 한전채 한번 사볼까?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또 한전채 같은 경우에는 또 사기도 어렵고 또 장외 매수로 또 사는 경우도 그쵸. 있고 또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고 가격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거를 만기 매칭형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투명하게 뭐 클리어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솔깃해친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아니 사실 채권 투자는 일단 금액 자체의 그렇죠. 단위가 네. 좀 어떻게 커서 끝나고 남으시라고 할까요? 네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ETF 투자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채권까지 이렇게 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솔깃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오늘 그런지 고객 한 명 확보하신 네. 것 같은데. 이런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네. 제가 이제 상장 예정인 또는 지금 막 상장한 ETF 리스트를 뽑아왔어요. 네. 한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와, 다 채권이에요. 다 채권. 신한 국고채 3년, 신한 국고채 10년, 그리고 코덱스 ESG 종합채권. 종합채권이라는 것은 국고채, 회사채, 뭐 또는 뭐 여전채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은 종합선물 세트가 네. 그 종합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ESG 종합채권 그리고 국고채 30년. 네.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3년, 10년, 30년. 지금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약간 끝났다. 좀 약간 금리 인상 끝났지만 그래도 사람들마다 뭐 듀레이션을 좀 달리 가져갈 그쵸. 필요가 있다. 나는 아직도 금리 인상 좀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좀 단기 듀레이션인 국고채 ETF를 선호할 거고 아니야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해볼 만해. 그러면 장기. 장기채로. 예, 이런 식으로 신한, 삼성, 또 미래 그리고 오늘 나왔는데 한투도 킨덱스 단기 채권 알파 액티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써 채권 ETF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국내 채권만. 그리고 또 글로벌로 눈을 돌리시면은요 KB스타 미국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그리고 코덱스 아시아 달러 채권, 그리고 그 코덱스 미국 종합 채권 SRI, 그리고 한투 미국 달러 단기채 액티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ETF 업계에서도 뭐 주식이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여태까지 제가 방송을 쭉 하면서 거의 대부분 주식 ETF만 설명을 드렸던 그렇죠. 것 같아요. 섹터 ETF나 네, 섹터 뭐 ETF, 테마 ETF, 조금 특이한 커머디티 메타버스, 정도. 메타버스 ETF, 또 신재생 ETF 이런 것들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ETF 운용사들도 이제 주식이나 주식이나 그런 전통 자산 쪽은 이미 포트폴리오를 유니버스를 채울 만큼 채웠어요. 그 다음 타겟은 채권이고 또 채권의 금리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채권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확실히 느끼는 게 그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4% 정도 수준의 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그 수요가 많아지고 강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2-3%대에서는 좀 약간 뭐 고민들이 있었다고 하면 4%대 금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수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DC 계좌를 그 저축은행의 이제 예금 상품으로도 가입을 하는데 작년에 가입했던 걸 보니까 2.2%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3.7%까지 나와 있어서 그냥 오히려 2.2%를 그냥 페널티 물고 환매해 버리고 그리고 3.7%로 갈아탈 정도로 지금은 금리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희 운용사들도 좀 다양한 듀레이션 그리고 다양한 지역 그리고 다양한 채권 국고채냐 회사채냐 종합채권이냐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좀 리테일 수요 아니면 개인들의 수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자산 배분형 상품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형 상품에 대한 채권 수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말을 조금만 되짚어 보면은 아직 주식은 될까? 주식은 글쎄 뭐 이 정도면은 뭐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작년만큼 재작년만큼 재미있는 장이 올까? 뭐 작년만큼 재작년만큼 뭐 테마 ETF가 다시 뜰까? 그렇죠. 이런 의구심도 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국고채 30년물 ETF는 30년 들고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30년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롤오버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0년 들고 있으려면 국고채 30년 만기 매칭형 그렇죠. 예, 이걸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기 매칭형은 그러면 중간에 팔 수는 없는 겁니까? 중간에 파실 수도 파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예, 파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채 30년에 해당되는 만기 매칭형이면은 국고채 30년이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쿠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0년 동안 그 쿠폰이 보장되는 상품이죠. 한 주 정도 사보고 연습을 해보죠. 네. 저는 항상 궁금해 한 주 정도 사봅니다. 한주 정도. 그래서 네, 국고채 30년 같은 어떤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권하지는 않고요. 누구한테 짧은 거. 권하냐면 보험사. 예를 들어서 길게 하니까. 종신보험 뭐 이런 그쵸. 것들은 듀레이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최장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년을 해서 좀 약간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채권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듀레이션을 지금 약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수요도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30년을 투자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럴 리는 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ETF가 잘 될지를 아시려면 정프로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런가요? 네. 왜요? 어떻게? 보통 정프로님이 콧방귀도 안 끼면 댓글창에 좀 환호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느꼈던 게 정프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면 네. 그게 꼭지였어요. 진짜로. 여행커님이 되게 뭐 여자 정프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포트폴리오 한 50개 정도 갖추셔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ETF로 투자하는 게 그 ETF 안에 사실 쫙
있잖아요, 종목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을 안 하고 ETF로 삽니다. 마음 편하게. 뭐 비용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수수료 그렇죠. 얘기도 있고 한데 그 채권 ETF는 운용 보수는 어떻게 돼요? 운용 보수는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금리를 어쨌든 금리 상품으로 한 뭐 3에서 4% 정도를 타겟으로 들어오는 네, 그렇기 수요자들인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15bp 미만으로 주식 ETF보다 보통 싼 거죠. 네, 보통 평균적으로. 싸죠. 실제로 테마 ETF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뭐 80bp, 그렇죠, 70bp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평균이 50bp였던 네, 것 제가 같은데. 알기로는 한 10bp에서 20bp 사이 정도로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신규 상장된 ETF 7월 29일 날 신규 상장된 거 3개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KB스타 글로벌 농업경제. 오. 네, 농업경제는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또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좀 나오고 인플레이션. 있어요. 네,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에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교과서적인 대안은 뭐냐면 커머더티예요. 그렇죠. 커머더티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적인 대응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KB스타에서 또 하나 더 나왔는데 미국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그러니까 미국 단기 투자 등급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미국 회사채 ETF가 없었어요. 네. 신규로 그런데 네, 회사채. 새롭게. 국고채가 아닙니다. 회사채입니다. 미국 회사채 ETF가 한국에 나왔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투자 문화가 이 정도로 성숙해졌구나. 네. 또는 투자 수요가 이제는 미국 회사채까지. 참고로 미국 회사채는 저기 강남 PB들 진짜 VVIP 고객님들만 주로 트레이딩했던 게 미국 회사채였거든요.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구하기도 어렵고 공정 가격을 알기도 좀 어렵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어로즈 키움자산에서 글로벌 리츠. 예, 리츠가 나왔으니까 역시 주식과 채권 둘 다 망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대체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리츠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한국 리츠 ETF는 한 달, 2달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리츠로는 이제 더 이상 캐파가 이제 꽉 찼으니까 글로벌 리츠로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신 김에 요거 그냥 네.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네. 수급. 우리 또 다음 주 본인이 좋아하시는 네네네네. 만기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포지션. 실제로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때 금융 투자가 중간 배당을 네. 노리고 굉장히 매수 차익거래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해소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해소됐고요. 청산 과정을 좀 건전한 청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만기는 뭐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좀 매수 우위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 부담은 덜었고 네, 중간 배당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가벼워졌다. 네, 이제 뚱뚱해졌다가 본부장님처럼? 다이어트에서 가벼워졌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ETF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